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나라들은 새로운 무기와 장비들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신형 무기에 맞는 전자장비 등을 맞춤으로써 노후화된 장비들을 바꾸려는 추세입니다. 여러 낡은 군사 품목들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지상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장갑차가 노후화된 장비들 중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군사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신형 장갑차를 내놓은 추세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형 장갑차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이름과 같이 레드백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최근 호주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종 관문말을 남겨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만 따지고 보면 5조 원에 육박하며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의 군사 기술력도 인정받아 더 많은 나라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주의 장갑차 수주에 기대감을 갖고 기사화될 정도로 놀라운 것은 작년 9월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군에서 미국, 영국의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왜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백은 다양한 근접무기 시스템과 장거리 무기 시스템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회사 레비사가 개발한 포탑을 일부 개조한 형태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및 원격 무장을 하여 화력과 성능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어 설계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장갑차는 기동성을 높이고자 예전에 사용하던 철제 궤도보다 중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고무 궤도 개발업체인 수시사에 고무 궤도를 장착하였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내구성 역시 최대 5,000km로 철제 궤도보다 우수하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도 탑재하여 적의 로켓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언 피스트 방식은 장갑차에 락온된 미사일을 탑재한 뒤 대형 로켓을 쏴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호주군 관계자는 레드백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장갑차로 손색이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군에서 이미 검증된 주력 장갑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발 기술 K9 자주포의 파워백 솔루션 30mm 포탑,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의 기능을 대거 장착하였고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결합한 미래형 전투 장갑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차체 안에서 아이언 비전은 고글을 쓴 채 360도 전방을 감시하며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창과 방패를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백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시켰으며 완전히 재설계된 세계 최정상급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기존의 장갑차 형태에서 벗어나 심플하면서 유연한 디자인이 결합되어 장갑차의 미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드백은 대한민국 하나 디펜스가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의 파워백 솔루션이 레드백에도 활용되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차의 동력 장치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하나로 묶은 부품을 뜻합니다. 즉, 변속, 조항, 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 흔히 파워팩을 전차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전차는 단거리 공격을 위한 무기였기에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 고장의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전투 중 고장이 난다면 전술 체계가 무너지면서 패배를 안겨줄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워팩 솔루션이 도입되었습니다. 파워팩 솔루션을 활용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 새 파워팩으로 교체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기동성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장갑차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팩은 초기에는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현재는 하나 디펜스의 자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은 지상장비 분야 최대 규모로 글로벌 방산업체라면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만약 이번 하나 디펜스가 승리한다면 수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방산업체들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노후 장갑차 대체 시장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어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제작된 링스 KF-41 보병 전투 장갑차는 호주 방위군에 제공될 랜드 200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한 대전차 미사일 육상 궤도 장갑 차량입니다. 라인메탈은 2018년 3월 호주 육군의 박서 CRV 전투 정찰 차량으로 약 5조 8천억 원 규모의 미래형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해 박서 장갑차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호주 방위군 친형 전투 장갑차 수조전에서 한국의 하나보다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링스 KF-4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70km로 주행 가능하며 주포로 구경 30에서 35mm 자동포와 구경 7.62mm 기관총 등 다양한 근접 방어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경이 더 큰 45mm에서 50mm 기관포는 장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나 디펜스에서 제작한 레드백은 포탑에 20mm에서 50mm까지 다 구경 기관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과 링스 모두 공통으로 구동 모듈 및 가변적인 임무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구급차, 병력 수송 장갑차, 지휘 차량 또는 군안 차량 등으로 형상 변경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도움받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세계 강대국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전차 부대라 불리우는 독일과 경쟁하고 있으며 세계 강대국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소개하고 당당히 선진국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 출정식에 참석한 이성수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방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장갑차를 개발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 평가에서 장비 우수성을 입증하고 반드시 최종 후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에서의 수주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호주에서의 승자가 내후년부터 시작하는 미국 장갑차 사업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하나 디펜스는 총력전을 다할 것입니다. 자그마치 미국의 규모는 40조가 넘는 규모로 만약 대한민국이 수주하게 된다면 사상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장갑차 교체는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예상되어 월드 클래스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은 서방 국가 선진국들을 무섭게 추격 중에 있으며 도움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제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 정상급의 무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기들을 생산해 나아가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서방의 국가들도 이제 한국의 무기의 진가를 알아보아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이웃나라 일본의 레드백에 대한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관련된 사업은 대체로 말썽이다. 군사에 관해서는 자국의 병기도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한다.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차는 이라크 사막에 파병 갔을 때 장착된 에어컨이 다른 나라에 알려져서 다들 깜짝 놀라 보러 왔다. 그런데 호주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한다고? 한국의 레드백은 단순히 궤도가 달린 불량품이다.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차 쪽이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생각은 이란 반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욱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